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같이 좀 파볼 주제는요. 바로 하반기 주택 시정 전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요즘 뭐랄까 주택 가격도 그렇고 모기지 금리도 계속 움직이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금 집을 사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 많으시죠? 네, 맞아요.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죠. 저희가 받은 자료들을 보니까 여러 전문가들 예측이 있더라고요. 특히 그 비즈니스 인사이더 요약을 보면 올해 모기지 금리가 좀 내려가면서 구매 여력이 약간은 나아지고 네, 그렇죠. 소폭이지만요. 그리고 동시에 매물도 좀 늘면서 가격 상승세가 예전 같지는 않을 거다. 뭐 이런 기대감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예측들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현재 시장을 좀 명확하게 이해하고 앞으로 몇 달간 어떤 변화가 있을지 당신이 그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같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크게 보면 한 세 가지인데요. 모기지 금리, 그리고 주택 재고, 마지막으로 가격 이렇게 나눠서 보죠. 네, 좋아요. 그럼 첫 번째 모기지 금리부터 시작해 볼까요? 전문가들이 뭐 금리가 확 떨어질 것 같진 않지만 그래도 조금씩은 내려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전반적인 예측은 그렇습니다. 경제 불확실성이 조금씩 걷히면요. 자료에 있는 그래프만 봐도 연말까지는 좀 완만하게 하락할 걸로 예상은 되죠. 근데 그 완만한 하락이라는 게 실제로 우리가 체감할 정도일까요? 그게 좀 궁금하네요. 그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사실 금리 인하폭 자체가 아주 크진 않을 수 있어요. 0. 몇 %포인트 이 정도일 수 있죠. 그렇죠. 하지만 이게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아주 작은 금리 인하라 해도요. 장기적으로 매달리는 돈, 월 상환 부담을 생각하면 예산에 조금이라도 숨통을 틔워줄 수 있거든요. 네네. 장기적으로 보면. 다만 이걸 꼭 기억하셔야 해요. 인플레이션이나 고용 상황 같은 변수들이 워낙 많아서 금리가 예측대로만 움직이진 않을 수 있다는 거. 그렇죠. 변수가 항상 있죠. 네, 그러니까 시장 타이밍을 딱 맞추려고 하기보다는 변동성이 있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예상하고 대비하는 게 더 현명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변동성에 대비하자. 자, 그럼 두 번째는 주택 재고인데요. 올해 들어서 매물이 좀 눈에 띄게 늘었다고요? 네, 맞아요. 그동안은 금리가 너무 높으니까 집을 팔려다가도 지금은 아닌가 보다 하고 망설였던 분들이 꽤 있었거든요. 네, 그랬죠.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볼 수 있는 거죠. 그 레지클럽 공동창업자 랜스 램버트라는 분도 연말까지 재고 증가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봤더라고요. 그럼 판매자들이 시장에 나온다는 거네요. 바로 그 점입니다.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가 예측대로 조금이라도 내린다면 이 정도면 팔아도 되겠다 하는 판매자들이 더 나올 수 있겠죠. 아하. 그럼 당신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더 많아지는 거고요. 그건 좋은 소식이네요. 네, 재고가 늘면 아무래도 구매자 입장에서 가격 협상의 여지도 아주 조금이나마 생길 수 있고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재고는 계속 늘어날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선택지가 늘어나고 가격 협상 여지도 생긴다. 좋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제일 민감한 문제죠. 주택 가격. 매물이 늘면 가격 상승 압력도 좀 줄어들 텐데요. 그렇죠. 전문가들이 가격이 오르긴 오르는데 그 속도가 확연히 둔화될 거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제가 본 자료에서는 7개 기관 예측 평균이 올해 한 2% 상승이라던데 와, 이건 지난 몇 년 생각하면 정말 다른 이야기인데요. 네, 맞아요. 2% 상승 예측. 이게 그동안의 정말 가파른 상승세에서는 확실히 벗어나는 좀 숨고르기에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신호죠. 숨고르기. 네, 이렇게 가격 상승세가 좀 완만해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리도 소폭 하락할 가능성이 맞물리면 하반기에는 구매력이 지금보다는 조금 나아질 수 있다 이런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구매력 개선 가능성. 네, 근데 정말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주택시장은요 철저하게 지역적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전국 평균 2% 오른다고 해서 당신이 관심 있는 그 동네도 딱 2% 오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시겠지만. 그렇죠. 우리 동네는 다를 수 있죠. 네, 어떤 곳은 그보다 훨씬 더 오를 수도 있고요. 반대로 재고가 갑자기 확 늘어난 지역은 오히려 가격이 좀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결국은 내가 관심 있는 지역의 상황을 직접 확인해야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발품도 파셔야 하고 또 그 지역을 잘 아는 현지 전문가하고 꼭 상담을 해보시는 게 중요해요. 당신의 상황과 그 지역 시장에 맞는 정확한 정보와 전략이 필요합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 나눈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들은 하반기 주택 시장에 대해서 첫째, 모기지 금리는 약간 내려갈 수 있다.
네, 소폭 하락 가능성. 둘째, 주택 재고는 꾸준히 늘어날 것이다. 네, 선택지가 많아지고요. 그리고 셋째, 가격 상승세는 예전보다 둔화될 것이다. 대략 한 2% 정도. 왜 평균적으로요? 이걸 종합하면 뭐 아주 드라마틱한 변화는 아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시장 상황이 조금씩 나아질 수 있다. 이런 긍정적인 신호로 읽을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충분하죠. 그래서 올해 혹시 이사나 주택 구매를 계획하고 계시다면 이런 긍정적인 변화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고 시장을 잘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중요한 건 이런 시장 변화를 당신에게 유리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믿을 만한 현지 전문가와 계속 소통하고 협력하는 거겠죠. 그렇죠. 전문가 도움이 필수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저희가 항상 던지는 질문입니다. 시장 예측이 점진적인 개선을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변동성은 크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다면 당신의 개인적인 재정 상황이나 인생 계획을 고려했을 때 과연 언제가 움직일 때일까요? 시장 타이밍만 쫓을 것인가? 아니면 나의 준비 상태를 더 중요하게 볼 것인가? 그 균형점을 어떻게 찾아야 할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